자, 우리 조선의 성립과 발전의 마지막 단원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단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이 프린트나 이런 거 좀 몇 개 찝어서 수업하시는 그런 단원이라서 선생님도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이름 정도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하면 가장 대표적인 발명이 훈민정음이다. 그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배경을 사람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자, 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죠? 한자, 즉 이두는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한자를 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백성들을 조금 애민하는 정치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거다. 그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의, 이거 반드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민족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백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글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훈민정음에 관련된 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적으로는 역사서와 지리서가 굉장히 많이 편찬되었어요. 역사서가 편찬된 이유는 조선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문을 닫고 조선이 이제 건국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이 왜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지, 고려가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거야. 그래야지만 후세 사람들한테 당당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서들이 대거 편찬되었고, 그리고 지리서가 많이 편찬된 것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 나라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지리서들이 많이 편찬되었어. 그래서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는 이제 세계 지도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정호도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지리서들도 많이 편찬되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은 조선 전기 때는 농업을 아주 중시 여기는 농업국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과거에는 뭐 향약 집성방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중요하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좀 약간 학교마다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과 지리서와 같은 역사서와 지리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사직설과 같은 책들도 편찬되었다 하는 요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그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지도의 특징은 뭐죠? 여기 지금 보면 그 지도가 나오죠? 세계의 중심이 중국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중화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지도고, 동양에서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건 중화 사상이 잘 드러나는 지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에서는 우리가 뭐 천문학이나 역법 이런 것이 발달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천문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도 조선 전기가, 조선시대는 농사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지 또는 가뭄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었어. 그래서 날씨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천문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역법서의 칠정산 이름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유교서 같은 것들이 많이 발간되었습니다. 왜 유교서가 많이 발간되었겠어요? 아무래도 조선은 유교적인 이념을 중시하는 통치 이념 자체가 유교야. 그래서 통치 이념을 유교나 성리학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유교 사람의 어떤 예의 범절이나 이런 사람의 됨됨이, 인에 관련된, 인과 예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상간행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국조오래라든지 이런 이름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르게 별로 선생님 봤을 때는 문화에서는 우리가 분청사기 정도, 백자 있죠. 고려시대에는 아무래도 백자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백자 정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청사기, 백자, 이렇게 모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진 도자기라서 백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외랑과 호랑까지는 반드시
반드시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학을 개학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시험을 바로 치기 때문에 외란과 후란의 발발까지가 일반적인 시험 범위지만 또 그 뒤로 넘어서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진도는 그 뒤까지 선생님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란과 후란의 발발 한번 볼 건데요.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아저씨가 일본을 통일해버린 거야. 그러면 일본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 당시 분열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무사들이 할거하는 전국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가 그 시대를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야. 통일을 해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통일을 했지만 여전히 도요토미에게 반란을 가지고 있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요토미가 갑작스럽게 진행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야.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일본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1592년에 일본의 조선 침략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가 당한 거야. 그래서 선조가 강해군을 세자로 급하게 책봉하고 나서 의주로 저 위에 북한 땅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겠지. 정신을 차리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격이 있었는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병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농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농민들의 어떤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총을 가지고 싸우고 훈련된 군사인데 우리 의병들은 그냥 평상시에 농사 짓던 농부들이야. 그치?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야. 스님들이고 농부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 군인을 이겼냐는 거지. 자, 어떻게 이겼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향토 지리를 활용한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여기가 절벽이 있는지 일로 뛰어가면 강이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향토 지리적인 전술을 이용해서 곡괭이와 낫을 들고도 일본 조총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순신 장군의 반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반격의 의의는 뭐냐? 이거 의의도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반격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상 조선에 들어오려면 바다를 건너야지만 군인들도 더 추가시킬 수 있고 보급로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토에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수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수급을 해주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와야 해.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어. 자,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바닷길을 장악했다라는 거다. 그래서 조선 수군에, 자, 여기 지금 적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잘 나와 있어.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요거 서술형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쟁의 승리에 의해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 제해권을 차단했다. 자, 장악했다.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과 수군의 활약으로 즉 전쟁의 기운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명나라가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 관군 김시민, 권유리,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전쟁의 기운이 우리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하고 명나라가 휴전협상을 맺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3년 동안 휴전협상이 이제 결렬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에 재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종류재란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의 명난 제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종결되는데 그 전쟁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일본에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전쟁의 명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임진왜란의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자, 이 순서도 시험에서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내부 불만적인 세력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침략했고, 그게 임진왜란의 시작이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등 이제 뭐 부산하고 뭐 동래성이를 다 함락되어서 막 우리가 도망가기 바빴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병과 수군이 활약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전쟁의 승리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고 명나라의 지원을 받고 뭐 진주성이나 행주산성에서 이런 또 관군의 승리도 함께 힘입어서 3년 동안 휴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년이 결렬되고 나서는 우리가 정유대란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이수실의 명랑대첩으로 우린 전쟁이 종결되었어. 근데 이제 전쟁 종결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잘 이끌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란에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자, 외란 이후에 어떤 결과 당연히 뭐 어떻게 됐겠어. 전쟁으로 폐허가 됐겠지. 건 한 10년 정도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92년에 시작해서 98년이 한 6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인구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다 불에 탔어. 그 다음 문화재 같은 거 많이 약탈당했을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폐허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지금 관아나 관서에 있었던 문서들이 다 불에 탔기 때문에 누가 노비고 누가 양반인지 아무도 몰라. 내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내가 노비였는지 양반이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전쟁으로 꼭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한다든지 또는 원래 양반이 아니었는데 또 양반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사회가 이제 다음 이제 단원에 나오게 되겠지. 예상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그지? 자, 그리고 자,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도요토미가 사망함으로써 에도막부라고 하는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시기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발전을 가지게 돼. 그 많은 발전이 다 어디에서 온 거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시대에 많은 포로로 끌려간 학자들이나 또는 기술자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돼서 명나라가 없어지고 여진족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이제 여진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들어서게 될 거야. 그래서 명나라는 지는 애고 이제 금나라로 변한 여진족이 우리를 압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10년 동안 우리는 일본과 교류하지 않다가 통신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또다시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임진왜란의 다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에 관련된 거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병자호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끝말미에 명나라, 중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금나라가 된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우리나라 조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호란까지 연결되는지 그런 걸 핵심적으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